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저번에 MSI 모드에서 하이 이피시언시 모드라고 메모리 오버클럭을 간단하게, 그러니까 메모리 오버클럭이라기보다 클럭은 안 올리죠. 그냥 메모리 타이밍을 자동으로 조여주는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기가바이트 쪽도 있어요. 이미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던 분은 이미 익숙할 수도 있는데요. 기가바이트에서는 네이밍이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위시라고 꽤 상당히 적용된 지 오래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잘 써먹고 있었고, 그래서 다른 제조사 메인보드도 다 있는 줄 알았더니 MSI가 이제 도입을 했네요. 에즈락은 아직도 없는 것 같고, 에이수스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제가 이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윗에 대해서도 이번에 각을 잡고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방식으로 각 클럭에 대해서 세팅을 해봤어요. 각 클럭에 세팅을 해봤고요. 메인보드는 지금 제가 테스트하던 게 A620M 게이밍 X보드가 설치돼 있어서 그냥 여기서 진행했고요. CPU는 뭐 7600 썼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패트리오트 램, 그때 MSI 테스트했던 동일한 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타이밍 보면은 뭐 요렇게 타이밍 들어가는 거 보이고요. 레이턴시가 나오는데 잠깐만 조금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요 한 번 더 글자 보이시나요? 요 정도로 할게요. 이걸 좀 땡기겠습니다. 뭐 타이밍 이거 뭔지 아시죠? 예, 젠 타이밍이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타이밍인지 이름이 안 써 있어도 아실 거니까, 자, 이렇게 조여 보겠습니다. 자, 일단 특이사항이 있어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단점 요거 하나부터 읽어볼게요. XMP 엑스포램이 아닌 경우에 이 옵션이 없어요. XMP가 적용이 되는 램이어야 이 옵션이 나옵니다. 옵션 자체가. 그래서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윗 옵션은 일단은 XMP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옵션이다. XMP 또는 X4를 위해서 만들어진 옵션인데, 그런데 이거를 제가 패트리오트 XMP 램이 아닌 패트리오트 5600짜리 램에서 쓰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편법을 쓰느냐, SPD 셋업이라는 유저 프로필을 만들어서 유저 프로필을 XMP처럼 적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옵션이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SPD 셋업을 사용하면 이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윗 옵션을 일반 램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좀 단점이긴 해요. 단점이긴 하고 어떻게 보면 장점이기도 하죠. 일단 기획 자체는 XMP만 쓰라고 나온 옵션인데, 그거를 SPD 셋업을 사용해서 XMP나 X4 램이 아니어도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MSI에 비하면 MSI 보드는 XMP 램이 아니어도 적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죠. 이걸 왜 먼저 설명을 드렸냐면, 자, 이 옵션을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테스트를 일단 하려고 하는데, 이 옵션을 적용하기 위해서 XMP 설정을 잡았어야 됐어요. 유저 프로필을 만들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저 프로필을 5600에 기본 표준, JEDEC 표준 타이밍으로 넣었어요. 46, 45, 45. 이게 원래 순정 값입니다. 5600에 기본 값으로 넣었고요. 그걸로 세팅을 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걸 왜 특이사항으로 설명을 드리냐면요, 보시다시피 5600에서 타이밍이 46, 45, 45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6000에서요, 6000의 순정에서는 CL50, 48, 48입니다. 그런데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윗을 적용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유저 프로필을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46, 45, 45로 넣고 테스트를 했어요. 물론 이거를 SPD 셋업을 6000에 50, 48, 48 맞추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테스트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 편의상 일단은 그냥 하나 잡은 걸로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감안하고 봐주시고요.
일단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MSI 같은 경우는 옵션이 4개나 됐었죠. 릴렉스, 밸런스, 그 다음에 타이터, 타이테스트 해가지고 4가지 옵션이 있었고, 그 옵션들이 각각 조여주는 타이밍이 달랐는데, 기가바이트는 로우 레이턴시라는 옵션과 하이 밴드위시라는 옵션 2가지가 있는데, 그냥 2개 같이 써도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타이트하게 잡지 않기 때문에 이 로우 레이턴시하고 하이 밴드윗은 그냥 같이 적용해도 돼요. 주의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적용할 때. 그건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윗을 적용할 때 여기까지는 이제 유저 프로필 때문에 세팅된 값이고요. 요 뒤로 이렇게 잡히는 값이 이제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윗을 적용하면 타이밍이 이렇게나 많이 세팅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실게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한번 보실게요. 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TRRD S 타이밍하고 TRRD L 타이밍, 원래 순정 상태에서 5600일 때 4와 8이었는데요 아니 이걸 적용했더니 8과 14로 늘어나 버렸어요. 줄지 않고 타이밍을 늘어나 버렸습니다. 이게 이 옵션 자체를 5600에서 쓸 거라고 생각을 안 했나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TRTP도 21로. 자, 이 옵션 자체도 지금 보시면 요거랑 요거까지 다 값이 또 거의 비슷합니다. 특이사항이 있는데 얘가 좀 다르죠. 표시를 할까? 이거는 안 보이나?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이거는 보라색으로 표시할 겁니다. 자, 처음에 546이 들어가는 이 RFC 값은 1대1 세팅에서는 다 546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1대2 세팅으로 이제 고클럭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599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의상 좀 풀어줬네요, RFC를. 그렇죠. 좀 풀어줘야죠. 클럭을 높일 거면. 클럭을 높일 거면 풀어줘야 됩니다. 왜 풀어줘야 되는지는 이 MSI 보드로 제가 올린 영상을 보면 거기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이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윗은 워낙에 제가 자주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으로 잡히는 타이밍 값은요, 자 요렇게고 지금 이제 클럭이 높아질 때 얘만 좀 달라요. 599 그 다음에 원래 이 TRDWR 값이 건드리지 않았는데 여기서만 22가 되네요. 여기서만 22가 됩니다. 왜 그럴까? 아무튼 다른 값들은 변동이 없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요, 클럭을 올릴 때 타이밍이 고정값이 들어간 상태에서 클럭을 올릴 때 타이밍이 풀리지 않으면 소울시커가 항상 클럭 올릴 때 타이밍 풀어야 된다 그랬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빡빡하게 조일 때 얘기고요. 지금 타이밍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램에서 안 들어갈 값을 쓰는 게 이 RFC밖에 없어요. 이 RFC를 제외한 다른 타이밍들은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옵션이 호환성이 좋습니다. 이 RFC만 제외하면. MSI 보드 쪽의 옵션을 설명할 때는 이제 릴렉스 옵션부터 이 TREFI를 65,535를 적용한 게 조금 값이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기가바이트 보드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한 43,000 정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값이 그렇게 뭔가 65,535 정도로 큰 값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요. 다른 타이밍도 이 RTP 타이밍 같은 경우 하이닉스 램 쓰게 되면 최소값이 그냥 들어가거든요. 뭐 5 내지 6이 들어가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하이닉스 뭐 이런 거 쓰면 16, 삼성 램 쓰더라도 한 18, 뭐 이 정도로 들어갑니다. 7000 이상 때에는 한 20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안 쓰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1이 들어간 거고, 안 쓰는 타이밍입니다. 얘도 안 쓰는 타이밍이라서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TWR 타이밍은
이것도 좀 풀렸네요. 보니까 54에서 60이 됐고, 얘도 체크를 해놔야겠다. 54에서 60이 됐고 60에서 84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할게요. 근데 이 TWR 타이밍은 하이닉스 램에서 웬만하면 48이 들어가요. 삼성 램에서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별로 굳이 풀어줄 필요가 없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타이밍도 보통 하이닉스나 삼성 램에서 16 내지 18로 들어가는, 클럭을 높이면 한 20 정도? 뭐 그 정도로도 마무리되는 타이밍이고요. 그래서 28 값이 굉장히 넉넉하고, 이 WTRS도 보통 이거보다 더 낮은, 적으면 하이닉스 램 같은 경우 한 2에서 뭐 삼성 램은 뭐 한 4, 좀 무리야 클럭을 높이게 되면 한 5나 6 정도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타이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FAW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20까지도 조여지고 얘도 14 정도면 굉장히 넉넉합니다. 고클럭에서 하이닉스가 한 10 정도 주면은 동작을 잘 해요. 그 다음에 RRDS도 마찬가지로 고클럭에서도 한 4나 많게 잡으면 6 정도로도 충분한데 8은 굉장히 넉넉한 값이고요. TRC는 말할 것도 없고 TRAS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조여지는 값들이에요. 거의 CL 타이밍과 비슷하게끔 조여지는 값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넉넉한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135의 유래는 얘죠. 순정 기준으로 요걸로 맞춘 것 같아요. 그냥 얘네도 28 내지 뭐 447, 445 이런거. 그래서 살펴봤을 때 이 타이밍 자체는 이렇게 무리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특이사항으로 RFC가 타이트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MSI 쪽에도 마찬가지였어요. MSI 그때 제가 설명했던 거 보면 타이터 옵션부터 RFC를 건드리는데 요때부터 이제 삼성 램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설명하기로는 호환성이 A 다이는 타이 테스트는 될 건데 M 다이는 타이 테스트는 안 될 거고, 삼성 램은 타이터부터 안 될 거다.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도 비슷합니다. 근데 자, 이제 하이닉스 M 다이든 A 다이든 둘 다 일단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의 적용 무리가 없을 거고요. 근데 이제 삼성 램의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윗을 적용을 하려면 이 RFC 값을 수동으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수동으로.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론 5600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TRFC 이게 안 들어간다. 마이크론 4800은 몰라요. 제가 안 해봤어요. 마이크론 4800은 오버클럭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안 들어가요.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얘는 그래서 제가 굳이 해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권장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TRFC, 그러면 TRFC가 안 들어가면 이거 적용 못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윗을 많이 다뤘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 분들, 나는 삼성 쓰고 나는 마이크론 쓰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동영상 찍고 검색 찍고 여기서 날로 먹기 제가 닉네임이란다. 제목을 요렇게 뺐는데요. 자, M다이로 적용한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윗 영상 여기 있고요. 16기가 2개, 삼성 4800 16기가 2개로 적용한 영상 여기 있고요. 하이닉스 A다이 32기가 2개, 총 64기가로 적용한 영상 여기 있고요. 삼성 4800 32기가짜리 2개로 적용한 거 여기 있습니다. 웬만한 거 제가 다 해놨어요. 하이닉스 A다이 16기가 2개, 이거 보시면 됩니다. 하이닉스 A다이 16기가 2개는 이 올로이램으로 테스트 했는데 다른 것도 될 겁니다. 올로이램 6400 XMP 안 되는 거 가지고 제가
이 SPD 셋업 넣은 상태에서 이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윗으로 레이턴시 엄청나게 조이는 그 영상을 찍어 놨어요. 요거 보시면 웬만하면 커버가 됩니다. 마이크론이요. 마이크론은 삼성 거 보세요. 네, 삼성이랑 거의 RFC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겁니다. 여차하면 더 풀어주시고. 그래서 방법은 그냥 이거 보시면 되고요. 각각 나는 이거 해당한다 싶은 영상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좀 살펴볼게요. 뭐 타이밍이 이렇게 된다 뭐 그러려니 하겠죠. 그러려니 하는데 이제 레이턴시가 몇이냐, 제가 3번씩 돌려봤어요. ADA64에서 레이턴시 체크를 3번씩 돌려봤는데 지금 5600일 때 가장 낮은 값이 나온 거를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순정 상태에서는 가장 낮은 값이 요거. 근데 5600에서 이걸 적용하니까 68.7, 그래서 차이는 7.8로 대략 한 10% 정도 이득을 봤어요. 자, MSI 쪽에서는 어땠죠? MSI 쪽에서는 이제 5600일 때 5600일 때 이 각각 옵션에 대해서 릴렉스 때 7.69%, 밸런스 때 8.75%, 타이터 때 9.45%, 타이테스트 때 9.55%. 어느 정도 오차 범위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성능 향상이 나왔습니다. 최대값 기준으로. 요거 기준으로요. 요거 기준으로 9.55%인데 10.22%. 이게 뭐 값이 좀 하나는 9고 하나는 10이지만 거의 오차 범위가 1% 이내고 1% 이내면은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그냥 오차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윗 옵션을 적용하면은 이제 MSI 때처럼 비슷하게 거의 한 10% 정도의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매우 효율적인 기능입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SPD 셋업일 거야. 이 SPD 셋업만 잘 하면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 옵션은 그냥 에네이블로 2개 바꾸면 돼요. 물론 이제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 램 적용하기 위해서 이 RFC를 조금 바꿔야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자, 이제 6000대에서 테스트를 했었는데 6000에서는 10.87%? 7200에서 19.27%? 7600에서 17.65%? 야, 엄청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건데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타이밍이 순정 상태보다 CL과 RCD와 RP 타이밍조차도 지금 46, 45, 45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갭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지금 1대2로 넣었을 때 7200에서 1대1 5600보다 오히려 성능이 낮아요. 7200에서 타이밍 다 순정으로 오토 상태로 넣고 했더니 레이턴시가 79.4, 79.9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7600으로 잡았더니 조금, 그러니까 얘랑 비슷하네요. 거의 얘랑 비슷한 정도. 그래서 5600에서 1대1에서 1대1로 쓰던 거를 이제 비슷한 성능을 내려면 제가 볼 때 7400에서 7600 정도는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쵸? 근데 이제 타이밍을 조일 수 있으면 레이턴시가 요렇게 엄청 좋은 숫자가 나오죠. 이게 굉장히 간단한 방식으로 넣을 수 있는 걸 적용을 하니까 무려 성능이 거의 17, 19% 요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왜 7600이 더 성능이 낮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이게 많이 개선돼서 그런 거고 실제로 값은 얘가 더 작잖아요. 그쵸? 예. 7600에 CL46, 7200에 CL46 같은 타이밍에 클럭이 더 늘어났으니까 성능은 더 좋아져야죠. 그쵸? 얘는 타이밍이 풀렸고 얘는 안 풀렸고, 그쵸? 얘는 안 풀렸고 얘는 타이밍이 풀렸고, 이렇게 두 개는 풀린 거고 이건 안 풀린 거고. 그러니까 얘가 성능은 더 좋은데 이거보다 얘가 성능이 월등히 좋으니까 17%로 떨어진 겁니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62.5 정도의 레이턴시면요, 제가 올린 영상들 보면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제가 타이밍을 막 엄청나게 조여도 레이턴시가 생각보다 이거랑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레이턴시 잘 조여봐야 60, 61 정도, 아니면은 58, 거기서 더 잘 나오면 한 56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잘 나와봐야 한 55? 55 나오면 진짜 엄청 잘 뽑은 거고요. 그러면 55라고 생각했을 때 이 62.5랑 편차가 몇 정도 나요? 한 7.5 정도? 그 정도죠. 7.5 정도. 아무튼 이 62.5라는 숫자가 엄청 간단하게 적용한 걸로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좋은 기능이에요.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특히 램오브 클럭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이거 어려우시면은 요렇게만 쓰셔도 좋아요. 요렇게만. 사실 근데 이거를 7600에서 이 RCD 45가 조금 타이트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따라 하시는 거는 권장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수동 오버클럭 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타이밍 조인 거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일단 이게 7600 클럭은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이 안 좋으면은 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에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소울시커가 7600으로 이렇게 했던데 나는 왜 안 되지? 이러시면 안 되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클럭을 구동하는 것 자체가 수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렇게 세팅을 제가 보여드렸지만, 저는 6000에서 1대1로 쓰는 거를 제일 권장을 합니다. 6000에서 1대1. 그리고 그러면 6000에서 46, 45, 45 넣으면은 레이턴시가 64.1보다 더 떨어지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얘 더 조이면 되죠. 가장 추천하는 거는요, 6000에 CL30짜리 XMP나 X4 램을 사서, QVL 있는 걸로 그걸 사서 여기 XMP를 매기고, 그리고 나서 이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윗을 적용을 하면 이 65가 뭐예요? 60에서 61 이렇게 나올걸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넣는 걸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이 영상 보세요. 영상에서 타이밍, 저 CL과 RCD 타이밍까지 다 잡아 놓은 겁니다, 이 영상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A다이 기준으로 6000에 CL30으로 넣었고요. 그건 A다이 기준이고, 삼성램이나 아니면은 하이닉스 M다이는 또 다른 세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영상들이 웬만한 될만한 세팅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될만한 세팅, 타이트하지 않게 잡았어요.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거보다 성능 더 잘 나오실 거예요. 요게 올라가 있는 영상들은 전부 다 1대1 세팅입니다. 왜냐면 1대2 바이오스가 풀리기 전에 찍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금 1대2로 갈 메리트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점수놀이 할 거 아니면은 1대1로 6000 정도 세팅하는 게 가장 스윗한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삼성램이나 하이닉스 M다이 같은 경우 5800 정도도 괜찮고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AMD 쪽의 램 오버클럭은 클럭보다 타이밍을 얼마나 잘 조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얘랑 얘는 조금 차이가 나긴 한데 거의 조금 비슷하잖아요. 클럭을 높여봐야, 얘랑 클럭 높여봐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클럭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맨컨에 안 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낮춰서 쓰세요. 사실 지금 1대2 세팅에서 웬만한 보드에서 가장 스윗한 값은 7000이나 7200입니다. 1대2 세팅에서
이 7600 욕심 내지 마세요. 웬만하면 안 들어갈 겁니다. 맨컨이나 이런 거. 맨컨이 좋아야 되고 아니면 보드가 좋아야 돼요. 맨컨도 좋고 보드도 좋으면은 조금 더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맨컨 좋은 CPU를 쓴 겁니다. 이 7600이 제가 가진 것 중에 가장 맨컨 수율이 좋은 CPU예요. 그래서 안 좋은 걸로 쓰면 얘도 7600 안 됩니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장단점을 살펴보면은 MSI 때랑 비슷하게 성능 향상 쉽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PD 셋업을 이용하면 XMP 램을 위한 기능이지만 XMP가 아니어도 된다.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어쨌든 그래도 SPD 셋업을 사용하는 절차가 번거롭고요. 그 다음에 5600은 오히려 더 풀리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치만 그래도 성능 향상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RFC가 타이트하 이 RFC 값이 모든 램의 핏한 값은 아니고 어느 정도 타이트할 수가 있다. 삼성이나 마이크론 램에 타이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이닉스 24기가 모듈에도 좀 타이트할 수 있어요. 하이닉스 24기가 모듈 쓰시는 분은 너무 많이 풀 필요 없고 조금만 한 30에서 30, 40 정도만 더 풀면 들어갈 겁니다. 예. 그래서 이 RFC 수동 설정하면 해결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 영상들 보시면 요 영상에서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안 들어갈 만한 램이면 이거 이렇게 넣으시라고 다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체론 고정값,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타이밍들이 고정으로 지금 변동되지 않고 클럭을 높일 때 변동되지 않고 같은 값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이면 타이트해져서 안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그거는 이제 MSI도 똑같고요. MSI도 똑같고 기가바이트도 이게 고정값을 쓰는데, 근데 주로 원인이 되는 거는 RFC다. 다른 타이밍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RFC. 여기서 좀 더 찝찝하다 하면 요거까지. 얘는 많이 높일 필요도 없어요. 얘는 하나나 두 개 정도 높이면 웬만하면 다 커버 될 겁니다. RFC는 하이닉스 24기가 모듈 같은 경우는 한 3, 40 정도, 40 정도 높여보면 웬만하면 될 거고요. 하이닉스 24기가 모듈이 아니라 만약에 삼성램 뭐 이런 거다 그러면 조금 더 풀어야 될 수도 있고요. 클럭이 낮으면 돌아갈 수도 있어요. 클럭이 높일 때 풀어야 된다. 요 값이 MSI의 이 타이테스트 값보다 훨씬 넉넉하죠. 타이터 정도로 준 세팅이라 550에 546. 예. 그리고 결국에는 이 옵션을 적용해도 TM5 같은 안정화 툴을 한번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정성 검증은 하고 쓰셔야 돼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수동 오버클럭이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수동 오버클럭을 할 값을 자동으로 넣어준 것일 뿐입니다. 미리 프리셋을 만들어서요. 이게 메인보드에서 너네는 이거 적용하면 100% 동작할 거야 라고 보장하는 값이 아닙니다. 보장하는 값이 아니에요.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되면 쓰고 아니면 못 쓸 수도 있어 라고 제공하는 값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옵션들은 하이닉스 램에 핏하게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램 사용자들은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물론 안 들어가면 RFC를 풀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대체로 될 건데 그래도 안정화 툴을 한번 돌려서 이상이 없는지 검증은 하고 쓰시라는 거예요. 검증은 하고 쓰시고, 그 다음에 모든 램에 호환 가능하지 않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RFC 때문에, 거의 RFC 때문입니다. 삼성이나 마이크론, 하이닉스 24기가도 안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RFC를 좀 더 풀어주면, 난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RFC에 1000 넣으세요. 1000. RFC에 1000 넣고 이거 적용하면 웬만하면 될 겁니다. 진짜로요. RFC에 대충 1000 때려받고 그냥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 적용하면 웬만하면 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얘네를 좀 넉넉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고, 7600으로 세팅하시는 분들은 RCD를 웬만하면 46 이상 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45로 돌린 거는 처음에 이걸로 세팅했기 때문이고, 예, 7600 이상은 46 이상은 세팅을 하셔라. CL 타이밍도
더 풀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삼성 램 쓰시는 분은 이 46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램 쓰시는 분은 7600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요거 하지 마세요. 제가 이 보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일단 요거를 테스트를 한 건데, 다른 분들은 안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강조 드립니다. 예. 강조 드려요. 그래서 기가바이트의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위드 옵션은 요렇게 타이밍을 세팅을 하더라. 그래서 성능 향상은 대충 한 10% 정도. 얘네도 동일 타이밍으로 테스트했으면 한 10% 정도 테스트 차이 났을 거예요. 예. 타이밍이 조여져서 지금 이런 편차가 나는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기능이고, 그러면 이 SPD 셋업이 뭔지 한번 보여주시라. 뭐 이런 옵션 아니 이 영상들을 뭐 보시면 요게 다 나와 있긴 한데요.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이오스 진입하고요. 그 MSI 보드 설명할 땐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메뉴 옵션이 그 뉴스 기사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니까 그냥 메뉴 따로 안 보여드리고 스킵한 거고,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SPD 셋업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SPD 셋업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 SPD 셋업을 쓰실 분들은 바이오스를 1.0.0.7C 버전에서 뒷자리가 그 바이오스의 예를 들어 보드마다 좀 다른데, 예를 들어 이 바이오스 넘버링이 F9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F9 내지 F8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 뒷자리가 B인 거 쓰지 마시고 B보다 높은 C 버전 뭐 이런 걸로 쓰세요. 왜냐하면 SPD 셋업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정된 버전이 C 버전입니다. 예를 들어 근데 얘는 B 버전 썼네 내가. 아무튼 이거 이 A620M 게이밍 X 같은 경우 F7B 바이오스가 그 악에서 1.0.0.7C 버전의 바이오스인데요. 여기서 지금 SPD 셋업에 문제가 있는 버전이긴 해요. 근데 가능하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가능하냐면, 그 문제가 있는 게 X4 램인 경우에만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이거는 일단 바이오스 초기화 한번 하고, 초기화로 부팅 한번 시키겠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고 보여드릴 걸 그랬네요. 조금 찝찝하긴 한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뒤에 영어가 B로 끝나는 바이오스는요, X4 램을 SPD 셋업 할 경우에 문제가 좀 있어요. X4 램이 아닌 경우면 괜찮아요. XMP만 돼 있는 램도 괜찮고요. XMP도 아예 없는 이런 시금치 혹은 흑금치, 이런 방열판 없는 기본 램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이 뒤에 이제 영어 넘버링이 C 이상 들어간 걸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수정된 버전입니다. 이 SPD 셋업 이슈가. 일단 지금 디폴트 상태로 부팅을 했고요. 램이 5200 클럭으로 잡혀 있는데, 자 여기 5200.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요 옵션이 있죠. 이걸 눌러서 XMP나 X4가 있으면 적용하면 돼요. 근데 없으면은 이제 곤란해지죠. 일단 이걸 적용하면은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로우 레이턴시, 그다음 하이 밴드 이렇게 있어서 두 개를 둘 다 에네이블로 바꾸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XMP나 X4 램의 경우고요. 나는 시금치를 쓴다, 혹은 흑금치를 쓴다, 기본 램이야, 나는 표준 1.1V짜리 표준 램을 쓴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여기에 이 옵션이 없을 거예요. 없어요. 이게 XMP4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어드밴스드 메모리 세팅에 들어가면 SPD 셋업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여기 유저 4번, 유저 5번이라고 나옵니다. 이 최신 바이오스에선 유저 4번, 유저 5번이 아니라 유저 프로필이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옵션을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세팅하는지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우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지우는 방법. 그냥 여기에 클리어라고 되어 있죠. 셋 눌러요. 그러면 그대로 남아있긴 한데 클리어를 눌렀으니까 여기서 재부팅을 하면요, 꼭 오버클럭이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 순정 상태에서 하세요. 순정 상태에서. 아까 제가 디폴트 불러와가지고 재부팅 한번 했죠. 꼭 순정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부 유저들이 저는 오버클럭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디폴트 불러오면 다 날아가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여기다 저장하세요. 세이브 프로필. 예, 여기다 세이브 프로필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하고 디폴트 불러와서 부팅 시킨 다음에 SPD 셋업 적용 다 하고 나서 뭐 나중에 이거 저장됐던 거 불러와서 뭐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지금 보면은 이제 이걸 눌러보면 안 날라갔네? 왜 안 날라갔지? 해제하고 클리어. 요렇게 해야 되네. 클리어 한번 고르면 이제 싹 지워지고, 여기서 이제 셋을 누르고 다시 한번 세이브 엑시트 하겠습니다. 나는 이거를 유저 프로필을 지우고 싶다 하시는 분은 지금 이것처럼 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열심히 딜리트 키를 눌러서 바이오스에 진입하고 한번 볼게요. 없어졌죠? 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금치나 흑금치를 쓰는 사람이다, 저랑 똑같은 뭐 패트리오트 램을 쓴다 하시는 분은 요게 없을 거잖아요. 그럼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위스를 이 상태에서 적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드밴스드 메모리 세팅 들어가서 SPD 셋업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커렌트 내지 JDEC 옵션을 누르면 요렇게 요 값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거 내지 요게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서 이 5600으로 이거를 셋 누르면, 그러면 백 하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그냥 세이브 앤 엑시트 한번 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오버클럭이 풀어져 있는 디폴트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디폴트 상태에서만 되나요? 라고 하니면 뭐 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좀 불안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디폴트 상태에서 하는 걸 권장하고요. 이렇게 하면 자, 생겼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내가 세팅했던 5600에 JDEC 표준값이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부팅을 시키면 전압도 1.1V로 들어가고요. SPD 셋업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럼 난 5600 안 하고 싶어. 타이밍도 내가 맞추고 싶어. 그러면은 이거는 하이닉스 A다이거든요. 패트리오트 램 6000 CL30 36 36 1.4 1.4 1.8 1.4 이거는 영상 보시면 나와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다른 영상들 있죠. 거기에 이제 하이닉스 A다이로 되어 있는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RC는 어차피 상관이 없긴 한데 그냥 둘게요. 입력 안 해도 됩니다. RFC도 그냥 둘게요. 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했네. 다시 할게요. 다시. 이게 클리어로 놓으면 좀 찝찝해서 커렌트나 JDEC 하나 불러오시고요. 여기서 수정하세요. 다시 할게요. 30, 36, 36, 1.4, 1.4, 1.4 이건 125 그냥 쓰고 48 들어갈 겁니다. RFC도 그냥 둘게요. 체크 한번 해주고 셋 눌러주면 자, 다시 딜리트 키를 열심히 눌러서 바이오스에 들어가면 5번이 생겼죠?
아마 최신 바이오스이신 분들은 5번이 아니라 유저 프로필이라 나올 겁니다. 유저 프로필 1, 2 이렇게 아마 나올 거예요. 적용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6000에 30, 36, 36, 36 이렇게 써있죠. 1.4V 이걸로 이제 저장하고 부팅 시키면 1.4V가 들어갑니다. 거기서 요거 enable, 요거 enable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진짜로 끝입니다. 해볼까요? 물론 여기서 성능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 기어 다운 모드, 파워 다운 모드,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 이런 거 옵션을 설정할 수도 있긴 한데요. 그거는 이제 뭐 조금 몇 개 설정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아마 영상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어쨌든 제가 종류별로 영상에 다 준비를 해 드렸으니까 그거 보고 따라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 아게사 최신 바이오스에서 1.2 고클럭이 뚫린 바이오스에서 이제 오버클럭이 적용되면 부팅이 조금 느립니다. 많이 느려요. 그 아게사 1대2 고클럭이 뚫린 아게사 1.0.0.7B 버전 이후에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오버클럭이 적용되면 이제 이니셜 부팅이라 그래서 초기 부팅이 굉장히 느려요. 그 다음에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를 디세이블로 세팅하신 분들은 초기 부팅이 아니어도 계속 느립니다. 그게 계속 느린 게 불편하신 분은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를 에네이블로 세팅을 하면서 파워 다운 모드도 같이 에네이블로 세팅을 해주면 그러면 부팅이 빨라져요.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를 에네이블로 바꾸시면 파워 다운 모드를 항상 에네이블로 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팅 속도 느린 게 불편하다, 나는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차라리 업데이트 하지 마시고 아게사 1.0.0.7A 버전까지만 돼 있는 걸로 쓰세요. 7A 버전의 가장 최신 바이오스를 쓰시면 1대1로 적용이 되는데 1대2로 고클럭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대충 6000 정도 클럭 쓰시면 1대1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1대1로 적용하시고 그리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팅이 제법 많이 개선된 상태여서 빨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AMD가 부팅 속도가 처음에는 엄청 느렸다가 점점 개선됐다가 이제 고클럭이 뚫리면서 UCLK, MCLK가 1대2로 적용이 된 상태에서 고클럭이 뚫리면서 다시 부팅 속도가 다시 느려졌어요. 그러면서 점점 다시 빨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팅이 됐고요. 젠 타이밍을 잠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젠 타이밍 확인하면은 자, 6000 클럭에 30, 36, 36, 36 RAS도 36으로 적용이 됐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들어갔고요, 값이. 그 다음에 로 레이턴시 하이 밴드의 옵션을 적용했기 때문에 REFI 46800, 그 다음에 뭐 RDWR 21, RTP 23, 뭐 8, 15, 28 요런 값들, 아까 보셨던 값들이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RFC 564로 들어갔고요. 지금 그 SPD 셋업에서 설정한 값하고 SPD 셋업에서 RFC를 설정하게 되어 있죠. SPD 셋업에 설정한 값하고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윗을 설정할 때 들어가는 RFC 값하고 경쟁을 하면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윗이 더 우선됩니다. 그 다음에 이 타이밍들을 내가 수동으로 입력을 하면 무엇보다 제일 우선적으로 수동값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수동으로 내가 이걸 건드리면 내가 수동으로 입력한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팅하면 VDD 전압이 아까 보셨다시피 1.2V로 들어가죠. VDD 전압이. 이 상태에서 한번 레이턴시를 구경해 볼게요. 백그라운드 한번 초기화하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레이턴시는 CL 타이밍이 46, RCD 45, RP 타이밍이 45일 때 레이턴시예요. 지금은
하이닉스 A-Die에서 쓸 수 있을 만큼 CL과 RCD, RP 타이밍까지 조여 놓은 겁니다. 이 타이밍들에 대한 설명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 다른 영상들에 다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읽기 쓰기 카피 값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프로그램들도 있는데요. 이런 쓰기 복사 읽기 값이 중요한 프로그램도 있는데 대부분 게임이나 대부분 프로그램에서 레이턴시가 더 중요합니다. 저 읽기 쓰기 복사 값을 대역폭이라 그러는데 레이턴시 보세요. 58.5 정도 나오죠. 이 정도를 이 58.5라는 세팅을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넣었어요. 제가 뭐 많이 고쳤나요? 아니죠. SPD 셋업만 좀 어려웠지 제가 타이밍을 세부 램 타이밍을 일일이 잡은 게 아닙니다. 그냥 SPD 셋업만 잡고 거기에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 옵션만 주니까 레이턴시가 60 언더로 떨어져 버렸어요. 램 오버클럭에서 타이밍들 다 잡아봐야 제일 잘 나와봐야 55, 56, 57 이래요. 다른 분들 오버클럭한 영상 한번 그 스크린샷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레이턴시 몇 나오시나. 그걸 보고 이걸 보면 이 옵션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기가바이트는 뭐 SPD 셋업 이용해서 이렇게 타이밍 넣던데 그러면 MSI 보드는 그 릴렉스, 밸런스, 뭐 타이터, 타이테스트 이런 옵션이 넣으니까 레이턴시가 50대까지는 안 적혀 있던데 이전 설명해 보니까 그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얘기하면 또 걔네들도 타이밍을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TRC, RCD, RP 타이밍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걔네도 넣어주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넣는 거는 이 세팅은 제가 A-Die에서 될 거라고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소개를 드리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타이밍을 세팅하는 건 수동 오버클럭의 영역이거든요. A-Die 말고 M-Die나 삼성램 이런 거 쓰면은 이 타이밍 쓰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자세한 것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MSI 보드 쓰시는 분도 나는 내가 삼성램에서 CL, RCD, RP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러면 제 영상을 보시고 기가바이트로 한 영상이지만 그거 보고 타이밍이나 클럭을 따라 해보세요. 옵션만 하이 이피시언시 모드 쓰면 되지. 아니면은 정말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요. 예를 들어 에즈락 보드에는 이런 옵션이 없어요. 유유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클럭 6000 세팅 하시고요. 그 다음에 램 전압, VDD 전압 1.4V 넣으시고 VDD-Q도 다 1.4로 넣으세요. VDD IO 전압도 1.4V, VSOC 1.3V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타이밍 입력하는 부분 열어서 이거랑 똑같이 넣으세요. 똑같이 넣고 부팅 하시면 이거랑 똑같이 세팅되고 비슷하게 레이턴시 나올 겁니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에즈락 보드 유저들은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도 그 엑셀 자료에서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윗, 타이밍들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MSI 보드에서 릴렉스, 밸런스, 타이터, 타이테스트 옵션 적용했을 때 타이밍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값들을 다 보여드렸잖아요. 에즈락 보드에서 그런 옵션들이 없지만 똑같이 넣으면 똑같이 됩니다. 이 옵션의 원리 자체가 유저가 넣을 값을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미리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프리셋입니다. 미리 넣어 놓은 거니까 그 옵션이 없으면 없는 에즈락 보드에서 그냥 수동으로 넣어서 쓰면 똑같습니다. 그런 원리예요. 근데 뭐 지금 뭐 소울시커가 VDD 1.4V, VDD-Q 1.4V, VDD-IO 1.4V, VSOC 1.3V 이렇게 넣으라고 했는데 보니까 기가바이트 보드에서 VSOC는 1.2355라고 나오고 뭐 VDD-Q는 1.25로 나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저는 이제 다 될 만한 보수적인 전압을 얘기 드린 겁니다. 예. 기가바이트에서 VDD-Q를 오토로 잡으면 1.25로 잡혀요. 이 1.4V XMP 램을 썼을 때.
근데 에즈락 보드에서 이게 될 거라고 보장은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1.4V 쓰라고 얘기 드린 거예요. 1.4V VSC 1.3V. 자세한 거는 영상을 보십시오. 거기까지 하고요.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졌네요. 50분이나 얘기했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